자, 그 다음 12번 문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영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 관할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록은 아직 등록이 임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등록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제한은 가급 5년 이내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도 사실 일단 가급 5년 이내.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이제 임대사업자 구분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 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자,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경우하고 건설해가지고 임대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기업형 임대사업자고, 건설해가지고 임대를 할 때는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100세대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설이죠. 건설인 경우에는 100개가 아니고 몇 개라네요. 300개 이상. 그래서 지금 4번은 그게 이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한 세대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1호 또는 1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 그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서 이제 4번입니다. 그 다음 13번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4개예요. 그래서 4개와 관련된 사항 1번부터 4번입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임대차 기간, 그리고 임대료.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자, 임대주택이 다 대상이 아니고 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은 오피스텔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임차인 현황 이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에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이거는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그건 뭐 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임대 기재되는 거고, 신고 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문장은 짧습니다. 짧은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 4개짜리를 기억해야 되느냐,
7개짜리를 기억해야 되냐? 몇 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 적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당 안 되는 건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외우고 이건 이거대로 외우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혼선만 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객관식은 어차피 답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답 찾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거대로 외우고 저건 저거대로 외우고.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 많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3번 금융이고 그 다음 이제 14번 공공주택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양도나 전대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유가 그게 2번, 그 다음 3번. 그래서 2번은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다른 시, 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3번은 상속이나 혼인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 국외로 이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공통점이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국외 이주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 이렇게 놓으면 공통점이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뭐가 들어가냐.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해야 돼요.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 세 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건물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이때는 현재 거주지하고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가 최단 직선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40k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일단 공통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게 들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일단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를 할 때 이때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간 또는 기간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때는 양도는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냐. 전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대차 계약 기간은 그게 보면 이제 5번 전대차 계약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기간이 이전을 완료를 하게 되면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 이거 2년입니다. 3년 넘을 수 없다가 아니고 2년.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하고 2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 있는 건 스스로 개량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예요. 자, 그래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가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소유자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개량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개량 방법, 그 다음에 수용 방식. 그래서 정비구역 안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택이나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이제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2가지는 사업 시행 방식 같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그 다음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 2가지 이제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 환지 방식은 인정이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자, 이것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환지 방식이 인정 안 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그 다음에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 방식 이건 이제 인정이 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수용 방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에서는 2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일단 분양해주는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 분양 계획과 관련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수립하는데 그 수립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 고시가 되게 되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통지한 날을 기준해서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이내 기간으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분양 신청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그래서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1번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1번,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는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 기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3번에 나온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기대인데 현금 청산 기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인가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산을 하도록 됩니다. 150일이 아니고 90일입니다. 그래서 3번 그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주택의 이제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공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인 또는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하는 주택은 하나의 주택만 공급을 한다. 자, 이게 원칙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중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예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이.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번은. 그 다음에 5번은 과밀
억제 근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가밀 억제 근역일 때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만 3주택 이하로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과밀억제 근역이에요. 과밀억제 근역인데 이게 들어가야 돼.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주택 재건축의 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뭐 16번에서 이제 3번인데, 도시 및 중앙정비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답은 4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그거는 뭐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정 안 되어 있죠.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총 9개입니다. 자,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총 9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6개 정비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시장 정비 사업, 그 다음 이제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 공계획시설 사업, 총 9개 사업이에요. 여기 9개 사업만 재정비 촉진 사업이에요. 4번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18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는 대상 지역, 뭐 1번 시장지역,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4번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5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나온 것처럼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부족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한 지역이 아니고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 3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처분하고 손실보상인데 1번하고 2번은 강제처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에 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에 소방 대상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소방 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 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해가 되면 주차, 정차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이사는 위에 뭐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하거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 입원자가 있으면 손실을 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법령을 위반해서 소방 자동차의 통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이때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나 이동시킴에 따라서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0번. 소방시설법 관련해서 자체 점검하고 정기 점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점검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점검하고 종합정리 점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되면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는 점검 결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할 때는 점검 결과 몇 년간 보관해야 되냐? 2년간 자체 보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작동 기능 점검을 제외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정밀 점검에는 작동 기능 점검도 포함해서 실시를 하는,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 제외하고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종합정밀 점검 면제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합정밀 점검은 관계인은 종합정밀 점검자가 아닙니다. 그게 나인 것처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승강기 이제 검사하고 1번 완성 검사하고 그 다음에 21번 2번에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표현이 검사 주기입니다. 검사 주기. 과거에는 유효기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지금은 유효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검사 주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고, 승강기가 안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수시검사 실시하는 경우 사유입니다. 5번 정밀 안전검사죠. 정밀 안전검사는 완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아니고 15년이죠. 15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검 실시한 결과 전기설비가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다. 자, 그럼 이제 기술 기준에 이제 부적합하면 일반용 전기 설비 소유자 등에게 자, 기술 기준에 이제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조치와 관련해서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치 통보가 있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다시 재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재점검 기간이 2개월 이내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점검을 했는데 소유자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안전공사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지금 이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통보를 받으면 시장군수청장은 전기설비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 개선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을 정지할 걸 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 공급과 관련해서 정지 요청은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번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기점검 결과 전기설비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내용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설비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안전공사는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즉 재점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가 있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공사에 통보하여 개선명령을 소유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보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은 누구한테 하냐? 소유자 등이 하는 거고 안전공사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을 정지하여 줄 걸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지 요청받은 전기 판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2번에서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정밀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하느냐 두 개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요. 그 다음에 3번 완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 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일종 시설물로 된 경우 지난번 설명드렸죠.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터널 이런 게 이제 길이가 연장이 돼가지고 일종 시설물이 아니었는데 일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은 언제 받느냐 그게 대한 내용인데 이때는 구조 형태 변경에 따른 준공 1, 사용 승인 1 또는 임시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진 성능 보강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특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간문이라든지 댐 자, 그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재건축 결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5분의 4, 5분의 4 이상 결의. 그 다음 3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입니다. 뭐 공평하게 뭐 아니면 평등하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 관리 비용하고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공용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5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법 판례라고 그랬죠. 공유자가 공용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 아니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부터 이제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뭐 25번 주관식 장수명 주택의 이제 개념이죠. 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명 주택이고, 그 다음에 26번 시장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추천한 누가 이제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규정해 보면 뭐 구조기술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 있으면 구조기술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건축구조기술사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6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뭐 의무관리 대상일 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신고죠. 그래서 입주자 등이 관리 요구를 받을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의 구성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 방법 결정에는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까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사업주택에 통지하고 시장구청장이 뭘 해야 되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28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체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분의 2 그거. 그 다음에 29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하게 되면 1천만 원 미만 소액 사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새겨나는데 밑에 게 4번입니다. 4번. 하자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분에 관한 하자와 관련해서는 마감공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조정 등 사건이다. 그 다음에 30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조정 등을 각하를 해요. 각하. 그 다음에 이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하고 기각인데 자, 각하는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이때 이제 배제시키는 게 각하예요. 그 다음에 기각은, 자,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신청한 내용이 주장하는 바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배제시키는 게 뭐냐? 기각이에요. 지금 이제 그게 나인 건 두 가지는 다 요건,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각합니다. 그 다음에 31번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 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놓으면 그냥 읽어보고 계약 체결하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쓰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인지 모르잖아요. 계약은 체결하긴 체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그래서 설치비 상환 계약, 설치비 상환 계약.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 계약이 뭔지를 뭐가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치비 상환 계약, 설치비 상환 계약. 그 다음에 32번은 건축법상 이제 용어인데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제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한 완충 공간이고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발코니예요. 그 다음에 33번은 설계 도서고 34번은 공사 감리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작년에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34번 이게 공사 감리자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여기서 풀고 가서도 틀려요. 또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랬죠. 시험 당일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시험 당일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한 10점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그 전에 이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일날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틀린 거예요. 일단 33번 설계 도서는 잘 봐두시고 용어 자체를 잘 봐주세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자, 이걸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자예요. 자기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자, 공사 감리자입니다. 감리자만 쓰면 틀려요. 공사 감리자예요 이게. 그냥 감리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공사 감리자. 그 다음에 35번 분쟁에 관한 조정하고 제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이고 제정 신청이 있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6번 공공주택법령상 용어. 어차피 그 공공주택 특별법상 용어는 앞에 그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오는데 그거는 어차피 잘 봐두셔야 될 거예요.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민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나인데 임대의미가 30년 이상 이렇게 놓으면 국민임대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놓으면 행복주택. 그 다음에 37번 소방시설 등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 위에 나머지 이제 들어갑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게 소방시설 등이에요. 그 다음에 38번 승강기 유지 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그 다음 39번은 일반용 전기 설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수전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 그 용량이 75kW 미만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할 때 전기 설비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서 나는데 발전기는 10kW 이하예요.
그 다음에 40번, 뭐, 건물에, 아니,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 밑에 이제,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조치 완료는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까지 해서 보시고, 뭐 동형 모의고사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뭐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지, 여기 뭐 점수 몇 점 나오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 시험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뭐 그냥 문제를 그냥 외워요.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워봤자 별 의미 없어요. 똑같은 문제 출제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문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어쩌다가 운 좋으면 뭐 한 두세 개 정도 뭐 똑같이 놓은 게 아니고 뭐 비슷한 출제분에서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냐 그걸 체크하고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 자체하고 답만 외우면 나중에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